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딸 하나 키우며 살고 있는 이혼녀입니다. 이혼을 했다는 것에 부끄럽기보단 좀 더 일찍 하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따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도 이제야 안정을 찾는 것 같고요. 전 남편이란 작자 면상 안 보게 되니 저도 이제 한시름 놓이는 것 같습니다. 붙잡고 변할 것이라 믿었었는데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더군요. 그럼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경기도 외곽에 소박한 음식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가게는 저희 어머니가 25년 전부터 운영하신 곳이었죠. 처음 시작은 낡고 허름한 곳이었지만 여느 어머니들이 그러하듯 자식들 한번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으로 악착같이 일하신 결과 지금은 번듯한 가게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곳이었죠. 결혼 얼마간은 제 일을 계속하다가 어머니의 간청으로 인해서 제가 그 가게를 도맡아 운영을 했었습니다. 연세도 연세셨지만 부쩍 어머니 입에서 몸이 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 즈음이었거든요. 딸이지만 어머니에게 먼저 가게를 같이 하겠다라는 말을 못하겠더군요. 결혼까지 한 딸내미인데 어머니가 평생 잃어놓은 재산을 탐내는 그런 자식으로 비춰질까 봐서요. 사정이 허락한다면 어머니의 가게를 맡아서 당신을 좀 도와달라고 말이죠. 엄마도 이젠 예전 같지가 않다. 요즘 들어 왜 이렇게 기력이 없는지 모르겠어. 우리 딸이 엄마 옆에서 엄마 좀 도와주면 엄마가 많이 힘이 될 것 같은데 그래 줄 수 있니? 타이밍이 좋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그 즈음 제가 다니는 회사가 어려워서 마침 이직을 준비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섣불리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먼저 손을 내미시니 그 손 덥석 잡았죠. 결혼하기 전 몇 번 아르바이트 형식으로만 가게에 나가 어머니 일을 도와드리고 했었는데 정식으로 제가 그 가게를 맡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실수투성이었고 모르는 것 천지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제 옆에서 차분히 서두를 것 없다고 운영을 하다 보면 알아서 다 깨우치게 될 것이니 조바심 내지 말라 격려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러다 이미 가볍게 앓고 계셨던 당뇨 외에 췌장암까지 생겨났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시고 올 수밖에 없었죠. 이미 진행이 될 대로 되어버린 어머니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짙어졌고 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다른 사람으로 변하곤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어머니 얼굴이 달라지는 것 같았죠.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제 마음을 더 찢어놓은 것은 바로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장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 쉬운 일 아니겠죠. 게다가 멀쩡한 양반도 아니고 병세가 짙은 양반이셨으니 남편 입장에선 그 모습 보기 좋진 않았겠죠. 본래부터 말 곱게 하는 사람 아니라 항상 비꼬는 식으로 말을 하곤 했었는데 제가 속상해하거나 어머니 힘들어하시는 모습 역력하면 남편 지나가지 않고 꼭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비아냥거리며 지극 정성이다 정성이야. 대체 언제까지 수발을 들어야 하는 건지. 아휴,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 장모님 편찮으신 건 나도 마음 좋지 않지만 그래도 내 입장에선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 당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어머니가 아프고 싶어 아파요? 아무리 말 곱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말 좀 가려서 해요. 어머니 들어요. 수발을 들어도 내가 들지. 당신이 들어요? 제발 좀 그 입 좀 다물라고요. 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시면서 원래도 사이 좋지 않았지만 남편하고 사이 더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았지만 그래도 장모님이 편찮으신데 어찌 저리 미운 말만 골라 할 수 있는 건지. 남편이 비아냥거릴 때마다 저는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말라며 화를 냈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어머니가 남편의 말을 듣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런데 무슨 대궐 같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귀가 먹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눈치 빤한데 모르시겠습니까? 어느 날 어머니가 제 상황이라도 아는 듯 저를 자기 방으로 불러 그러시더군요. 엄마 재산은 다 네 거야. 가게뿐만 아니라 엄마 집도 다 네 거다. 그리고 엄마 시내 건물 하나 있는 거 알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것도 다 네 거야. 그러니까 김서방하고 그만 싸워.
엄마 때문에 네가 김서방하고 사이 틀어지면 엄마가 너무 면목이 없잖아. 그리고 김서방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당연히 사위 입장에서 불편하지. 엄마가 미안하다. 우리 딸한테 너무 큰 짐을 지어주는 것 같아. 에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엄마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김서방 말 새겨듣지 말아요. 원래 말 곱게 하는 사람 아니잖아. 그래도 아기는 없는 사람이야. 나는 엄마가 괜히 오해할까 싶어 두렵네. 엄마 면목 없을 거 하나도 없어. 딸 집에 있는 게 뭐 어때서? 사위가 장모 모시지 말라는 법 있어요? 게다가 김서방이 뭘 한다고. 지금 내가 가게에서 버는 수입으로 우리 집 먹고 사는 건데 지 꼴에 제대로 돈 못 벌어오니까 괜히 뿔나서 저러는 거니 엄마 그런 말 마요. 알겠죠? 엄마에게 눈치 볼 것 없다. 그리고 왜 갑자기 가게며 집이며 건물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핀잔을 주었는데 귀신 같은 남편이 이 대화를 거실에서 듣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어디에서 걸려오는 전화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나가서 전화를 받았고 끊고 난 뒤 집에 들어올 때마다 얼굴이 너무 신이 나 보이는 겁니다. 남편의 태도가 너무 수상했었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전화가 와도 시덥지 않은 사람들에게 술이나 한잔 하자라는 전화가 대부분이었는데 남편이 밖을 나가기 전 통화를 들어보면 좀 깍듯하게 대하는 듯 했거든요. 대체 무슨 전화길래 그렇게 들떠있어요? 그리고 누구길래 밖에서 전화를 받는 거야? 아하하하하. 아, 부동산. 우리 이제 부자 됐어. 이제 우리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부동산이라니? 무슨 부동산? 왜 이래? 나도 다 들었어. 같은 집에 사는 내가 못 들었겠냐? 부동산에 전화해서 장모님 건물 시세 알아봤거든? 거기 가격 엄청 올랐대. 뭐라고요? 당신이 그걸 왜 알아보고 있어? 당신 정말 왜 이래? 에이, 장모님이 당신한테 재산 다 물려준다고 했잖아. 나한테 언제까지 말 안 하려고 했냐? 하여튼 꿍꿍이는. 암튼 됐고 그래도 내가 알아서 다 알아봤다. 지금 가 몰랐을 때 팔아야지. 나중에 후회한다. 정말 당신이란 사람은 정말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는 거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때려치워. 나 엄마 재산 오빠랑 나눠 가질 거니까 꿈도 꾸지 마요. 그게 왜 우리 거야? 그리고 엄마 재산은 당연히 우리 오빠랑 의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사이라는 사람이 장모님 와 계신다고 그렇게 싫은 티 다 내더니 그새 건물을 알아봤어? 그 시세를 알아봤냐고. 아, 다리 쭉 뻗고 살 기회를 날리네. 착해 빠진 건지 멍청한 건지. 하여튼 너는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못 보는 거라고 이 멍충아. 곱지 않은 평소의 말투로 저를 비난했지만 그 이후로 남편이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를 돌봐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갑자기 달라진 태도에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철 좀 들었구나 하며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일을 하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아버지를 일찍 보내며 우리 두 남매를 책임지기 위해서 매일 새벽 5시부터 나가 가게 준비를 하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매는 이 세상 떠나는 날이라도 좋은 옷 편안한 자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화장할 때도 낙골당 자리도 최대한 모두 고급으로 해드리려 했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던 중 옆에서 남편이 또 딴지를 거는 겁니다. 오빠도 있는데 말이죠. 참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더니 딱 그 짝이었습니다. 화장하면 다 튀어지는데 뭐하러 비싼 돈 들어가며 그래? 여보 조용히 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 맞잖아. 그리고 낙골당 자리도 죽은 사람이 뭘 한다고. 노약층 일하나 뭐라나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냥 보이기만 하면 되지. 하여튼 쓸데없는 곳에 돈 낭비야. 이게 다 허리허식이고 저 상조 사람들 배만 불려주는 일이야. 김서방, 우리 어머니기도 하지만 자네 장모님 아닌가? 그렇게밖에 말 못하나? 자네 말이 좀 심하구만. 네, 그래요. 남매끼리 마음대로 하세요. 그동안 병습을 하느라 고생한 게 누군데. 참 누가 들으면 자식들이 다 병습을 한 줄 알겠수다. 에잇! 이렇게 불편하게 장례를 치르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재산에 관한 이야기였지요. 남편은 바로 오빠도 있으니 어머니의 재산을 빨리 정리하자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건물을 어찌할 것이냐고 다그치듯이 오빠와 제게 묻더군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런 소리를 입에 담다니 내 남편이지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오빠는 남편의 말에 심기 불편한 티를 팍팍 내며 다음에 이야기하자 하더군요. 어머니 가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 가시는 게 혹시 불편할까 큰 소리 내고 싶어 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죠. 그날은 그냥 헤어졌지만 이후로도 남편은 오빠에게 수시로 연락해 어머니의 재산을 어찌할 것이냐, 얼른 나눌 건 나누고 빨리 끝내는 게 서로 마음 편하지 않겠냐고 말을 했더군요. 결국 오빠도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어머니의 재산 중 가게와 건물은 동생인 제게 넘기기로 했고 어머니의 숨결에 남아있는 집만을 자기가 가지겠다 했습니다. 거의 다 저를 준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그때도 남편은 한 소리 하긴 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모셨고 병수발 다 했는데 집을 챙겨가는 오빠는 도둑놈 심보나 마찬가지라고요. 오빠와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한 그날 이후 남편은 제가 알기로는 오빠에게 2번 다시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을 거 받았고 정리되었으니 끝났다 이거였겠죠. 이후 어머니의 건물세를 조금 모아 가게 확장 공사를 했고 남편도 하던 일을 관두고 본격적으로 저희 부부 둘이서 어머니의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가게에 나오질 않은 겁니다. 당신 지금 어디에요? 가게가 너무 바빠. 얼른 출근해야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이씨, 나도 지금 쇼핑하느라 바빠. 급한 일 아니면 얼른 끊어. 아니, 지금 무슨 돈으로 쇼핑을 하고 있는 거야? 빨리 가게 와서 일 좀 도와줘요. 결국 그날 남편은 쇼핑에 미쳐 가게에 나오지 않았고 일손 부족한 상황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일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집안 꼴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쇼핑을 얼마나 해댔는지 집안 여기저기에 쇼핑백에 나 뒹굴고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 일하고 돌아와 피곤해 죽겠는데 하루 종일 돈 쓰고 다닌 남편의 모습을 생각하니 우라가 치밀더군요. 당신, 이게 다 뭐예요? 오늘 싹 뽑고 왔지. 거기에 잘 보면 당신 것도 있어. 이제 그런 것 좀 입고 다녀. 쪽팔리지 않게. 옷이 그게 뭐야? 그래도 이젠 명색이 가게 사장인데 좀 격에 맞게 입고 다니라고. 뭐 하는 거야 진짜. 당장 다 환불해 오고 내일부터 가게 나와서 일 도와요. 정말 당신 언제 정신 차릴 거예요? 그 당신이 무슨 돈이 있다고. 아 정말. 나 내일부터 바빠. 골프 다니기로 했거든. 치. 기가 막혔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부자 행사를 하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람 인성 원래부터 엉망인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지 주제는 아는 인간이었는데 완전 아나무인 그 자체로 변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더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이며 시계며 구두며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차까지 외제차를 뽑아 술집까지 꼴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뒤로 대놓고 외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행선지도 밝히지 않은 상태로 말이죠. 저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가게를 포기할 수 없어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느라 바쁜데 우리 어머니가 물려주신 재산으로 저러고 다니는 꼴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당신 요새 뭐 하느라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렇게 바빠요? 정말 정신 안 차릴 거예요? 나도 이제 건물주인데 바쁘지 안 바빠? 당신도 그 힘만 드는 가게 손 떼고 건물주 사모님처럼 하고 다녀. 당신이 왜 건물주야? 우리 엄마가 물려준 거니까 엄연히 말하면 당신하고는 상관없는 건물 아니야? 정말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주제넘게 살 거면 당신이야말로 그 돈에 손 떼고 나랑 이혼해요.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혼이라는 말을 쉽게 해? 나는 우리 딸 생각해서라도 이혼 절대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바로 약해지더군요.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 제게 그러셨습니다. 유언처럼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남편을 일컬어 김서방 나쁜 사람은 절대 아니야. 그리고 우리 손녀 아비 없는 자식 만들면 안 되지. 김서방 잘 다독거려줘. 그래도 딴 곳에 한눈 파는 사람은 아니잖니. 그래 사람 인성이 좀 모나긴 했어도 딴 곳에 한눈 파는 사람은 아니니까 돈맛을 보고 잠깐 눈이 돈 거겠지. 금방 끝나겠지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가게에 어느 젊은 여자 한 명을 데려오더군요. 되게 자세한 부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그저 아는 사람이라고만 했고
사정이 딱해서 데리고 왔으니 일을 한번 시켜보라는 거였습니다. 일손 부족하다 징징대지 말고 직원 충원을 하면 되는 것인데 제게 미련을 떤다며 살짝 핀잔도 주었고요. 이미 데리고 왔으니 가라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일을 시키긴 했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열심히 곧잘 다부지게 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기 시작하자 점차 다부졌던 손맛은 사라지고 어디 숨어 있다 나오는 건지 눈에 잘 띄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눈앞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가 가끔 남편이 가게 들릴 때마다 남편에게 왜 이제 왔어요? 라며 저를 보고는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속으로 뭐지?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저리 어린 사람인데 설마 내 남편하고? 어이없는 짓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점점 가게에 오는 횟수도 많아지고 올 때마다 그 아르바이트생을 데리고 나가 얘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더군요. 질투를 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디 숨어있다 일도 안 하는 아르바이트생인데 남편만 오면 아예 밖에 나가 들어올 생각을 안 하니 한번 혼을 좀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 아르바이트생은 눈물바람을 했었고요. 일주일쯤 지났나 아르바이트생이 점점 명품을 하나씩 걸치고 오더군요. 어머, 못 보던 거네? 선물 받았나 봐요. 아, 남자친구가 사줬어요. 저 지난번 사장님한테 된통 혼난 적 있었잖아요. 제가 너무 속상해하니까 남자친구가 사주더라고요. 예쁘죠? 그래요. 그날 일은 내가 좀 심했죠? 우리 다시 열심히 해보도록 해봐요. 남자친구 능력 좋은가 보네. 좋은 남자 만났나 보다. 네, 건물주라 돈이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거 100개도 사줄 수 있을 만큼 제가 원하는 건 다 사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속물처럼 보일 수 있으니 그냥 적당하게 싼 거 하나 고른 거예요. 이거 300도 안 해요. 이 대화를 한 후에 왠지 모를 싸움이 느껴졌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런 의심을 하는 제가 제 자신에게 너무 부끄러웠지만 그 의심은 점차 확신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카드 내역서를 보니 그 아르바이트생이 말한 액수의 명품 결제 내역과 비싼 호텔 내역이 수두룩하더군요. 얼마나 저를 바보로 알았으면 바람 상대를 내 가게에 데려와 일을 시킨 건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가게에 출근해 아르바이트생에게 혹시 그 명품들 내 남편이 사준 건가요? 다 알고 있으니 솔직하게 말하세요. 우리 오빠 아니 남자 사장님이 그러던가요? 동생 힘들어 보인다고 사준 게 다예요. 사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이 아니라고요. 저는 남자친구가 사줬다면서요. 남편이랑 얘기할 테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이제 출근하지 말아요. 저는 퇴근하고 집에 있는 남편에게 카드 내역서를 내밀며 따졌습니다. 소송할 거니 당장 돈 물어내고 이혼하자고 했더니 남편이 무릎 꿇고 울면서 자기가 잠깐 미쳤었다고 다신 안 그럴 테니 용서해달라 하더군요. 딸아이가 방문을 열고 이 모습을 보고 있어서 이야기는 끝냈습니다. 그날 밤 저희 어머니 생각도 나고 어머니가 이러려고 열심히 모아둔 재산이 아닐 텐데 하며 너무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이 일이 있고 난 후 남편이 좀 잠잠해졌나 싶었습니다. 근데 바람 안 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는 사람 있겠습니까? 또 돈 써가며 여자를 만나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정이란 정은 다 떨어지고 딸 생각해서라도 이 사람이랑은 끝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에게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는 것 같아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런 아빠는 없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뒤늦게 정신을 차린 것 같지만요. 그때부터 가게 틈날 때마다 바람피는 증거를 하나 둘씩 모으며 이혼할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것도 모른 채 여자들에게 돈을 펑펑 쏟아붓더군요. 실컷 써봐라. 네 원 없이 평생 쓸 돈 다 한번 써봐라. 다 네가 갚아야 할 돈이다 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변호사와 얘기도 끝내고 증거도 다 모았을 때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또 딸을 물고 늘어지더군요. 당신 우리 딸 아빠 없는 애 만들고 싶어서 환장했어? 전 아이의 아빠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서 그래? 그걸 알면서도 자식 있는 남자가 그런 짓을 하고 다녀? 한 번도 아니고? 당신 같은 아빠는 필요 없어.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한 번은 봐줬지만 두 번은 안 봐줘. 돈 다 패턴을 생각하고 당장 이혼해! 하고 미리 싸두었던 짐을 챙겨 딸과 함께 나왔습니다. 남편은 이번에 심각성을 느낀 건지 전화기에 불이 나게 전화 오더군요.
저는 오만장이 떨어진 상태라 전화는 일절 안 받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남편과 깔끔하게 이혼을 하다못해 그 인간 아예 빚쟁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양육권, 친권 모두 다 제가 가져오게 되었고요. 그동안 제 돈 펑펑 싸가며 여자들 만난 증거자료들 다 있었으니 규칙사유도 남편에게 있었던 것이고 완전 빼박이었죠. 물론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점이 있기에 이 부분이 좀 골치를 썩게 했었지만 그마치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또이또이였지요. 돈이라는 것이 참 무섭더군요. 한순간에 사람을 여자 후리는 성격으로 개조를 시켰으니까요. 어머니도 더 그립고 딸에게도 미안하고 저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가게 이끌어가며 딸에게 아빠가 없는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부족함 없이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남편은 돈맛을 보기 전보단 더욱더 힘들게 살아가겠죠. 그러기에 그냥 그 자리를 지키기만 했어도 이런 불행한 일은 없었을 텐데 한순간에 눈이 돌아가버려 지 주제도 모르고 날뛰더니 이런 걸 인과응보라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